원유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연합뉴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중국 원유 시장을 놓고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헐값 공세에 나서면서 이란이 원유를 제값에 팔지 못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이란도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로가 막혀서 중국이 최대 수요국이 돼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중국만 즐거운 거죠. 네. 현재 국제 유가가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중국에 주는 가격은 원래 계약분은 30달러 미만. 장기 도입 계약분. 그 다음에 추가로 현재 도입하고 있는 물량은 50달러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란도 현재 석유를 파갖고 미얀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저쪽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가격선을 지금 맞춰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유가는 120달러인데 중국은 절반 가격 이하로 여기저기서 기름을 사모으고 있는 거죠. 또한 인도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어찌됐거나 비싼 기름을 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잖아요. 원유의 공급망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우디한테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러시아 원유가 한정없이 오르니까 같이 따라 오르니까 유가 상한선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사실상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유가에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자는 거거든. 사우디가 미쳤어요. 그걸 받아주게.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50달러로 100리터 파나 200달러로 50리터 파나 벌이는 똑같거든. 그래서 산유국 입장에서는 이게 기름값이 오르는 게 결코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안 사잖아? 그래 그럼 중국 주지 뭐. 그러면 그때 가서 사거든 또. 게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이미 옛날에 내 밑으로 다 꿇어! 미국이 그랬던 시절에 벌벌 떨면서 꿀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그렇죠. 러시아와 중국이 야 우리 밑으로 모이면 우리는 현물을 싸게 줘. 원유 필요해? 뭐 비료 필요해? 뭐 곡물 필요해? 뭐 필요해? 그렇지. 우리 밑으로 야 우리 쪽이 다 생산하지. 저쪽 편에 가봐라. 니네 얻어 먹을 것도 없어 하니까 이쪽으로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돈도 빌려주고 뭐. 이 기름을 몰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값을 달러로 안 치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기름값을 루블화나 위엔화나 이런 걸로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갖고 미국하고 거래를 못 해요. 그 돈으로 갖고 물건을 살 때 미제 물건이라든지 달러로 갖고 파는 물건을 못 사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제를 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싸게 사서 좋고 그 돈으로 내 물건 사서 좋고 결국 미국이 그렇게 안 내놓으려고 하던 달러 기축통화의 힘을 그렇지. 미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넘겨받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국제 정세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옛날처럼 우리가 남이가 형님 미국만 믿고 갑니다. 웃기고 있네. 확. 미국 믿다가 대만 어떻게 처발렸는지 알면서. 그리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하다 그래놓고 지금 바이든은 야 관세 내렸어. 관세 전화 좀 받아. 전화. 진핑아 형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 싫어가지고 그동안 제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줘요. 진핑 형이 바빠가지고. 전화 받을 이유가 뭐 있나? 나 지금 반장선거 지금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언제 지금 와갖고 찌질하게 와갖고 내 돈 더 준다니까 물건 좀 달라니까. 형님 시끄럽고 네. 일단 저기 러시아하고 해결하고 와요. 그래. 일단 러시아하고 해결부터 하고 와. 근데 지금 바이든이 관세를 안 내리면 물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관세를 내리면 미국의 수입업자가 돈을 버는 거지. 미국 국민들의 물건값이 내리냐고. 내리는 게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럼 아니 관세를 내리면 중국 수출업자가 나한테 뭔 이득이야? 관세는 내가 안 내는데 수입 관세는. 그러니까 아니 관세 내리라는 개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물건값을 제값을 치르라니까.
기존에 갖고 가던 물건에서 30% 가격 이상 더 받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실은 말고, 그럼 나 러시아 주면 돼? 그치. 어? 러시아는 가뜩이나 서방 국가들, 야, 니네 기업들 다 나가! 이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물론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씨, 양놈들께 더 좋았는데, 같은 양놈이어서.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삼성폰 수입해달라고 난리잖아요. 왜? 중국 폰이 들어와갖고 삼성폰 있던 자리를 싹쓸이를 했어. 한 35% 정도 된 시장 점유율이었거든요. 싸니께. 싸니까 그거를 싹쓸이를 했는데, 써. 근데. 이게 이거 안 터져. 이거 말고. 그래갖고 병행 수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리점 수입이 아닌 삼성 거를 병행 수입이라 갖고 업자가 그냥 한국에 사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물건을 풀고 있어요. 이건 정품이 아니야. 정품 AS도 못 받아. 근데도 좋다고 나 삼성 거 쓸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나 중국 거 쓰기 싫어요. 근데 푸틴이 거 좀 써. 지금 어려운데 그렇게 옛날에 잘 살던 시절처럼 그렇게 쓰고 싶어? 당분간만 써. 당분간만. 버르장머리 고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생산 안 하니까 중국 차가 들어왔어. 맨날 퍼져. 추우면 시동이 안 걸리는 차인데 심지어 부품도 엉망이어가지고 중국 차에 없는 게 뭐라더라? 에어컨, ABS, 어머. 그 다음에 에어백. 아무튼 뭔가가 없대. 아이고, 이게 사실상 깡통차를 팔고 있는 그런 거지. 게 뭐가 필요해? 불러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부품도 이제 한국 부품을 못 구하니까 중국산 부품을 했더니 달리다가 차축이 부러지거나 브레이크 바퀴가 튀어나 이건 막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아유, 저 살살 달려. 그렇지. 아니 그럼 천천히 달려야지. 그래서 오죽하면 러시아가 지금 무역 규제 관련해가지고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친서방 국가들 수입을 다 막았는데 한국 것만 예외 조항을 하고 풀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럼 뭐해, 경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경우는 어쩌든지 간에 기업들이라도 물건 갖고 와서 팔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삼성아 빨리 들어와. 네 휴대폰 없으니까 내가 매일 밤 친구랑 전화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러시아 서민층한테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경은, 내 나토 정상회의도 갔다 오고 말이야. 우리 형님, 미국 믿고 가야지 말. 러시아 안 돼. 아니, 러시아 몰라요. 푸틴 아니에요.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 얘기 할 거야. 아니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기업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경정권을 안 된다.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한다. 그럼 경이 이번에 없다. 가서 중국 털어버리고 오는 바람에 지금 36조가 날라갔다라는 경제단체 분석이 있을 정도인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조지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현재 디지털 화폐 관련한 3차 실증 연구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국가 디지털 화폐를 시범적으로 써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제로페이처럼 실제로 국가 디지털 화폐를 쓰는 사람들과 가게들을 해갖고 실증 시험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2단계 중국은 이미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단계가 돼 있고 유럽도 미국도 빨리 이거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칫 환율 전쟁 때문에 국내 물가가 엉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국제 거래 관계에서는 디지털 신용장으로 앞으로 전부 전환이 돼요. 그럼 달러가 필요 없어지죠. 국가 대 국가의 디지털 신용장으로 가는 거니까. 문제는 개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지폐를 싹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80% 이상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큰 부작용 없이 이게 바로 달성이 되거든요. 이걸 못하는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진짜 이거 청기누설 한번 해야 되겠네. 일본의 미래는 정해져 있거든요. 다만 시기만 보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에어리가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오사카 좀 갔을 텐데. 태풍이? 참 연락이 없어. 거기 통신 다 끊겼잖아요. 아니 복구는 됐대. 됐어요? 복구는 됐다는데 아무튼 뭐 어느 정도 선인지 요즘 속보가 안 나와 이씨.
아니, 자국 국민들이 태풍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거 때문에 태풍 피해에 대한 방송도 자제를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아, 우리 언론이? 아니, 이제 헷갈려요. 저쪽 애들이. 저쪽인지 이쪽인지. 아, 이제 점점 우리나라랑 일본이 비슷해져가지고 주어를 안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네. 똑같잖아요. 주어를 해도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데요? 뭐가? 외론들. 네.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중국이 비축류를 늘리고 석유를 충분히 장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대만을 쳐들어가든 북한을 쳐들어가든 베트남을 쳐들어가든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니까. 이미 미얀마 먹었기 때문에 미얀마 자체를 내놓을 생각이 없을 거고, 중국 군부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미얀마 접경에 있는 좀 만만한 나라, 라오스라든지 뭐 이런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또 모종의 뻘짓거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원유 비축 자체를 갖다가 이걸 위험한 신호로 안 받아들이는 게 난 더 무서운 거야. 아무튼 지금 기름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90달러, 100달러, 120달러 내고 사서 쓰는 놈들은 봉이라는 거죠. 뷰. 네, 우리도 그렇게 아마 사갖고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유. 근데 뭐 알짜로 파는 마당에. 정권이 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뷰일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얼마나 이걸 헤쳐먹을지 모르죠. 이런 와중에 주가가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재건주라 그래갖고 삼부토건을 비롯한 재건주들이 뜨고 있어요. 근데 어느새 뭐 도로 빠지고 있네요. 오후장 되니까 예상했던 대로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장관을 보냈더라고. 차관. 근데 얘네가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면서 덤태기 금액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960억 달러로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972조가 필요하다. 972조 달러. 원이 필요하다라고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개막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외교 2차관 만난 이 인프라 장관은 재건 복구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 싫은데? 돈을 더 내달라. 이거죠. 일단 외상으로 이빠이 우리한테 땡겨가려고 그래요. 왜? 아니, 이미 땡겨갔잖아. 아니, 그거는 현찰로 땡겨간 거고, 재건 공사를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라니까. 진짜. 내가 빚 받아서 줄게. EU에서 돈 들어온다니까. 미국이 돈 준다 그랬어. 근데 준다는 보장이 어딨어? 저 젤렌스키만 쫓겨나면, 젤렌스키가 쫓겨나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휴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쪽에서. 슬슬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휴전 얘기 나오고 있고, 젤렌스키 제거되고, EU 가입, 이거 부결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보다 한 30년은 뒤처진, 전쟁 전에 가난했지만, 세계 최빈국 돼버려요, 이제. 근데 그런 나라의 전후복구 사업을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외상을 해준다고? 그 돈을 누구한테 받을 건데, 그 외상을? 누가 돈 낼 건데? 산업은행이 먼저 내겠지.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래서 삼부토건이나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돈 벌겠지. 하지만 그 돈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눠져서 기업들은 돈을 벌었지만 우리는 그 돈을 누구한테서 받을 거야? EU가 지급 보증을 해준 적이 있어? 미국이 지급 보증을 해준 적이 있어? 안 해주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EU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한테 다 합해서 972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누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증을 안 해요. 시장이 겁나 크고 저거 받으면 뭐 우리나라 그냥 저 돈 다 우리 돈 같을 것 같지. 저 돈은 우리 보러 빚을 내라는 거야. 대한민국 예산의 2배가 넘는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공사를 우리 보러 외상으로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짝이 없는 게 단순하게 재건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도로나 복구하고 기반시설이나 다리나 세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예 나라를 갈아엎으려고 그래요. 디지털 정보부터 시작해갖고 스마트 시티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회 인프라들을 최신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다 밀어내는 거야.
다 털리기는 다 털리겠어. 그럼 우리나라 IT 기술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이퍼루프나 발달된 철도 기술 이런 것들 전부 투입돼가지고 전쟁하고 났더니 나라를 더 부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1,000조 원을 들여가지고. 왜? 어? 왜? 왜 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 길을 모르겠어. 그 왜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그러니까. 답이 없어. 왜? 정확하게 왜라고 말하면 그 일을 해서 돈을 벌 기업이 삼부토건이기 때문인 거지. 이거 보통. 말고는 왜가 없어요.